맞쌈판 오늘 저희들의 첫 번째 주제는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 삼성전자가 LG OLED 패널을 처음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는 2분기부터 OLED 패널 공급을 목표로 막바지 가격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업황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싶어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원하는 빨간색 의상으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 네, 저는 미국 시장의 상승색인 녹색을 입고 왔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삼성을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주가에 미칠 영향, 강도는 얼마나 셀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김민수 대표께서는 중, 염정 팀장께서도 중립입니다. 자, 먼저 염정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의견이요. 네. 네. 네, 일단 중을 드린 건 상을 또 줄 수도 있었지만 예. 중을 드린 건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그 OLED 패널에 대한 공급 이야기는 이미 이제 1월 달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2월부터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 지금 가격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뭐 어느 정도는 좀 다 드러난 호재다라는 부분에서 중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또 왜 또 하가 아니고 중이냐라는 부분은 OLED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OLED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살짝 지금 연초 대비해서 OLED 시장에 대한 분위기 조금 좀 사실 좀 죽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OLED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라든지 그 OLED 시장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어지는 예를 들어 뭐 VR, AR 기기라든지 관련해서 뭐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섹터의 전체적인 이제 밸류 체인 자체가 흐름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가 매수에서 좀 들어오면서 OLED 시장 자체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그 협업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되는 부분, 연간 한 1,000만 대 정도의 패널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 정말 무난한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을 볼 수 있는 호재거리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김민수 대표께서도 호재 강도를 중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네, 중이 두 개니까 중이입니다. 중이병답게. 네. 일단, 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못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팀장님 의견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르는 뉴스 아니고요. 한다 만다는 이 중이병 같은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거 기사 맞는 거죠? 네, 뭐 단독 기사 이런 거 아니죠? 뭐 이제 확정이라고 아닙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전략들이 나와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QD OLED 쪽에서 어떤 좀 신제품 출시하고 이를 또 끌어나가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로 보게 되면 이제 8세대 OLED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8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계속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로 보게 되면 삼성이 OLED 쪽을 생각보다 좀 투자를 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이제 먼저 앞서가는 LG 쪽에 좀 손을 내미는 이런 현상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패널 가격을 어떻게 공급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몇 번 손 잡을 듯 하다가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LG 전자한테 공급하는 패널 가격보다 더 싸게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러지 않나요? 이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유구무원입니다. 상도도 이러면 안 되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LG 물론 이제 많이 파는 건 좋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기존의 수익성을 그대로 또 끌고 가실 텐데 이게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도움은 줬는데 왠지 좀 찜찜한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하게 되면 지금 얘기가 아마 2분기 중에 OLED를 공급해서 패널을 이제 공급해서 나오게 되면 아마 실적 잡히게 되면 한 3분기 정도쯤 되겠죠. 그때 확인하고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수익성은 좀 체크하자라는 쪽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염정 팀장님의 내용과 또 동일하게 OLED 시장 쪽에서
TV 관련된 패널 쪽도 그렇지만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쪽은 중소형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형 OLED 시장에서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는 어떤 뭐 이제 태블릿, 노트북 관련된 쪽이나 이제 애플도 이 아이폰을 이쪽으로 출시가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와 관련된 확대는 더 높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그러니까 OLED 시장 자체적으로는 뭐 대형이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기승전 이녹스 첨단 소재.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자, 오일 예. 아니 그거 하라고 저 부른 네, 예, 했습니다. 예. 네. 자, 이 OLED 시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에는 분명히 호재인 것으로 판단은 되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업계에서 듣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렇다면 얼마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2.5%가량 오른 2550원인데요. 자,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23,000원, 염정 팀장께서는 25,000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목표가인 것 같습니다, 네. 염정 팀장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률 이런 우량주를 가지고 이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좀 더 저점 이제 2만 원 미만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지만 뭐 이미 뭐 떠난 배니까요. 네. 지금이라도 투자 가능한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만 원 선도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 26,000원대였기 때문에요. 일단 이 전고점을 만약에 다시 돌파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수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만약 전고점 밑에서 조금 다시 또 이제 보합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구간이 좀 정해지고 좀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으로 넘어가시고 좀 봐가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OLED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에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하신 중소형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중소형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OLED 쪽 시장에 대한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두세 종목 정도를 좀 이렇게 믹스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다른 관심주가 있을까요, 염정 팀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도 사실 지금 흐름이 오늘 좋고요. 뭐 최근 흐름이 좋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뭐 OLED와 완전히 관련주라기보다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쪽 시장이 최근에 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좀 챙겨보시는 게. 뭐 종목명을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종목, 뭐 MC넥스라든지 오프론텍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조금 아직은 완전 반전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C넥스와 또 예, 옵트론텍. 옵트론텍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디스플레이 탑픽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유기 소재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성과대고 회사가 두 회사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당연하고요. 두 번째가 덕산 네오룩스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번에 한번 또 생각보다 덜 실적이 나온 4분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가 한번 좀 부정적으로 나왔죠. 그때 저도 좀 분개했었는데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분기 한번 잠깐 미스됐다고 그것 때문에 목표가를 뭐 크게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런 동의하진 상황인데 않으셨다. 근데 만약에 다시 속도가 나는 분위기가 또 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도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금 밸류를 보게 되면은 덕산 네오룩스가 기존에 받았던 밸류가 조금 비싼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들어갔던 가격대를 그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과가 그래도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쪽이면 이녹스 첨단 소재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이어가시죠. 원자력 발전 관련 뉴스는 정말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 최근에 주무부처별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어제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보고가 있었죠. 새 정부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의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원전 주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했고 네. 두 분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꺼지지 않는 이 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탄력이 좋은 섹터 중에 하나라서요. 자, 먼저 대표주로 보성파워텍을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시겠습니까? 김민수 대표께서는 목표가는 지금 팔아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계속 잘못하게 되면 물릴 것 같아서 그냥 파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염정팀장께서도 관망의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좀 진지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 보성파워텍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라서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근데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요. 2%의 상승으로 8,3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000원까지도 갔었는데 주가는 약 700원 정도 빠졌네요.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갈 때입니까? 원전 관련주 이런저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은 지난 5년 동안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탈원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에 원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인력들이 쌓았던 이런 어떤 무형 자산들이 맞습니다.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해외나 아니면 또 지금 제가 아시는 어떤 분도 유력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유력한 관련돼서 학자분이신데 지금 그냥 도서관에서 책 보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전 정부에서 약간 그 직업을 소위 이루신 건가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새 정부에서 또 뭔가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난 한 5년 동안 이런 변화가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원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 다시 모으고 거기다가 재정비하고 이제 다시 원전에 대한 강국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 한번 무너진 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는 또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정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뭐 3개월, 6개월 안에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힘들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나왔던 이제 원전의 강국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 쪽이나 프랑스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기존 강국이었던 일본에 대한 어떤 지위들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만 가지고 지금 관련되는 몇 개 종목들 대표적으로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고 한신기계나 뭐 몇몇 종목들이 가장 센데 이게 핵심은 아니죠.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그나마 남은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맞습니다. 또 효성중공업, 뭐 한전기술 이런 정도가 가장 큰 대표적인 종목이고 기술 관련된 쪽에서도 알아주는 회사들이었었는데 맞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주식시장에서의 오직 투자 아이디어만으로 가져가는 아주 그런 피어한 투자 의견을 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소신 있게 얘기해 주셔도. 단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이 무슨 회사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변압기 관련된 쪽이나 전력 관련된 쪽에 공급하고 이게 원전 관련주로 엮이는 가장 첫 번째가 철골 구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철골 구조물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철을 가공해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거기서 인증을 받은 업체만 들어간다. 그래서 보성파워텍이 강점이 있었는데 보성파워텍이 그러면 우리만 원전에 들어갈 정도의 철골 구조물이냐? 아닙니다. 누구든지 인증받고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또 그동안에 철 가격들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약에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떨어지겠고요. 오히려 팔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구조까지 될 수 있습니까? 작년 실적 보십시오. 작년 실적 보게 되면 지금 적자로 나온 상황들이죠.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15억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기존에도 보게 되면 흑자로 난 적이 별로 없고요. 가장 많이 좋았을 때가 2020년도에 16억 흑자 났었을 때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회사인데 시총이 4천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군요. 정말 그야말로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만 정말 고평가네요. 네, 지금의 주가 수준은 그래서 적정 가치 수준 대비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용들 좀 확인하시면서 그러니까 물론 요즘 종목 장세다 보니까 시세 따라서 매매하고 트레이딩 강하게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죠. 예.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만약에 시세만 따라서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정리하겠다 라는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볼지 아니면 이게 성장성이 앞으로 원전과 함께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술력이나 네. 어떤 펀드멘탈을 갖고 있는지 해답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결정은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나 설명을 명확하게 잘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원전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언급하신 한전기술,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오늘 공교롭게도 시장 대비 하락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원전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엄청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염정팀장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리하고 가시죠. 원전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두 분께서는 어떻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자,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조정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염정팀장님. 네, 앞에서 원전 관련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전 관련주는 크게 두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요. 지금 좀 무거운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한전기술 같은 종목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이런 가벼운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테마의 성격과 함께 테마의 성격이 좀 더 짙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2월 이후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전고점 대비 작년 대비해서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글로벌 원전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뭐 수주를 직접 받아서 수주 공시가 나왔다든지 실적에 반영된 부분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종목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종목들은 천천히 가고요.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그리고 일진 파워라든지 그리고 또 뭐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가벼운 종목들은 오히려 진짜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이게 일단은 지금은 테마 성격이 좀 더 강한 섹터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차익 실현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원전 관련주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정책주 뭐 선거 관련해서 뭐 정책 테마주라기보다 사실은 어느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탈원전 정책 전에도 사실 뭐 지금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탈탄소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원전주가 먼저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게 어떤 정책 테마주로 더 플러스 시너지가 나면서 이런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크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은 지금 일정 부분 좀 아무래도 좀 차 올랐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원전주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에만 좀 가벼운 종목에만 너무 좀 치우치시기보다는 좀 무거운 종목들도 같이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가 진짜 그 섹터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가 있으려면 이렇게 큰 형님들과 또 밑에 아우들도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오히려 진짜 그 원전 주식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정말 맥없이 힘을 못 주고 있고 오히려 그 밑에 작은 섹터의 이른바 테마주들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완전히 테마주의 속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면서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투자 의견 보류를 주셨고요. 염정팀장께서도 관련 종목별로 좀 아주 차별화된 전략 여러분들 잘 세우셔야 한다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 오늘 오랜만에 게임주들 좀 보려고 합니다. 넥슨GT와 넷게임즈의 합병 이슈가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 게임인 던전 앤 파인터, 던파 흥행도 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게임주들 저희 작년에 정말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많이 했었죠. 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그래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먼저 넥슨 게임즈에 대한 투자 의견, 김민수 대표께서는 던파 흥행과 지분 변화에 주목을 하고 계시고 염정 팀장께서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정말 늘 귀를 기울이고 듣게 돼요.
요즘 게임을 못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바쁘시죠. 이거를 깔아서 하려고 했는데 예. 핸드폰을 손에 쥐고 네. 이러고 잤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정신줄을 예. 그래서 또 네. 직접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 했던 뭐 던전 앤 파이터의 이 흥행이 그대로 일단 모바일 쪽으로도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니까 결과는 참 좋네요. 그럼 혹시 이쪽이 그렇게 예전만큼 인기가 있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약간 고민했는데 네. 고민 말고 샀었어야 됐네요. 아, 그렇군요. 네. 게임 흥행에 대한 흥행에 이제 확신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해봤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던전 앤 파이터가 양 앱 시장에서 다 1위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 기준도 애플 마켓에서도 1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초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도 들어가 있고, 게다가 지금 오늘 두 회사, 뭐 넥슨 GT, 넷게임즈는 이제 합병이 되죠. 예. 합병이 돼서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 합병되고 4월 달에 이제 합병된 회사로, 그러니까 즉 주축이 넷게임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흡수 합병하면서 변하는데 이제 넥슨 게임즈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왜 우리는 넥슨 그렇게 좋은 회사 시장에 하나도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지분 어떤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문의가 넥슨 쪽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 직접 투자하려면은 일본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합병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넥슨 게임즈가 뭔가 또 앞으로 된 기대감을 펼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던 한 달 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인이 되신 김정주 회장의 이제 지분들이 또 아니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숙제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 변화와 함께 회사가 어떤 식으로 또 보완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구상 중에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 회사의 변화를 좀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 또 지분이 어떻게 또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주가도 들썩거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아직 뭐 나오지 않는 사실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일 거야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그냥 던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마 나온 다음에도 한 번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타이밍을 다시 노리면서 뉴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따라 들어가기가 조금 못한데요, 지금요? 그렇죠. 네. 예,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보면요, 물론 펀더멘탈 대비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염정 팀장께서는 매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물어보셔서 매수를 말씀드렸고, 넥슨 GT라든지 넷게임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금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매칭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넥슨 GT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뭐 합병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제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급등한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게 앞서 말씀하신 한 달여 전에 김정주 회장이 김정주 회장의 이제 별세로 인하여서 또 상속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가족들이 지분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고, 뭐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이런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이제 지분 블럭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한동안은 또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 조금은 또 이게 좀 단기간에 또 악재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종목은 지금 앞으로의 추이도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사실은 지금 이벤트가 좀 많은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때그때 좀 이벤트에 대응하실 수 있으셔야지 이런 종목은 같이 따라가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에 대한 또 전반적인 투심에 대한 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부분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단기 이제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는 종목 외에 지금 종목들, 대표 종목들이라고 본다면 위메이드라든지 뭐 컴투스 뭐 같은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흐름이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좀 저점에 대한 부분을 통과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일단
구간 내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여기에 뭐 최근에는 시장 자체가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게 된다면 위메디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저점에서 10만 원대 부근에서 조금씩 사 모으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게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위메디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뭐 다른 어떤 투자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뭐 계속 한다는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만 예전만큼 그에 대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지금 매수해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다시 한번 좀 게임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 속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고요. 지금 뭐 넥슨GT 같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합병 이후에 그 구체적인 어떤 상장 일정이랄까요? 매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김민수 대표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그때 4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잘 안 보입니다. 네, 4월 15일, 예. 29일부터 매매가 맞아요. 정지가 되고요. 예, 예. 4월 15일에 이제 신규로 상장이 되면서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안경 써야겠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자, 합병으로 인해서 다음 달 14일까지, 3월 29일부터 14일까지는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넥슨GT는 넷게임즈 흡수합병되는 소멸 회사가 되고 넥슨GT의 주권은 이제 넷게임즈 주권으로 4월 15일 날 상장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게임주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부터 저희 신설된 코너 김민수의 나는 팔았소. 김민수 대표께서 매도하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전설로 새로운 코너 속 코너 김민수의 나는 팔았소. 오늘의 첫 종목은 여러분 동원수산입니다. 지금 네. 바로 만드신 거죠? 아니에요. 바로 생각했어요. 네. 저희 밤새 고민했어요. 네, 근데 어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CG 뭐 이런 것도 안 뜨네요. 이제 만들 네, 겁니다. 네. 만들고 있어요. 너무 급조한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김민수의 네. 나는 팔았소. 첫 번째 종목은 동원수산. 어제 오전에 매도하셨죠. 네. 오늘 주가는 아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주가가 17,350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르다가 탄력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8.5% 오른 14,700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가 엄청 터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대표적인 매도 사인으로 해석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김민수 대표께서 매도의 종목으로 오늘 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고 코너까지 장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뒤에 약간 이제 또 빵을 주시는 같은 이런 느낌? 마사지. 네. 근데 또 수산주는 그냥 투자 아이디어로 그냥 뭐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나중에 수산주가 오른다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을 보다 보니까 사조대림하고 동원수산이 가장 그나마 밸류가 낮더라고요. 괜찮다라는 생각 쪽에서 그쪽에서 접근하다가 둘 다 사조대림은 조금 늦게 팔고 동원수산은 먼저 팔았더니 먼저 판 게 더 강하네요, 항상. 네, 그래서 나는 팔았소. 그러니까 가시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산주가 그만큼 저희가 알고 있는 물론 이제 수산주도 여러 가지 뭐 가격이 억가라고 그러죠. 억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많겠죠. 특히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양수산부 가서 뭐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은 심리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냥 그 정도로 보시고 이틀째 또 이런 테마가 계획적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테마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뭐 어떻게 저희가 너무 끝에서 끝까지 다 먹겠습니까? 그런 거 못 하고요. 그냥 그 정도쯤에서 본만큼만 먹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혼자 궁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요. 오늘 수산주들이 다 빠지는데 어제 매도한다고 하신 동원수산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김민수의 오늘 팔았어.
김민수의 58 코너를 신설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수산주들이 오늘 동반해서 빠지는 걸 보니까 김민수 대표님 얘기를 듣고 아마 잘 빠져나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주는 함의를 놓치지 않습니다. 방송이 먼저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료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대사료는 오늘까지 5일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것이 사료, 비료, 이것도 테마로서 좀 소위 끝물이 아닌가라는 냉정한 판단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염정 팀장님 어떠세요? 저도 어제 판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염정도 팔았어. 나도 팔았어. 염정에 나도 팔았어. 염정 나팔. 스틸 종목을 좀 팔았습니다. 스틸. 네. 철강주에 대한 뭐 제가 이제 뭐 사료, 철강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지금 다 이어지는 이유는 거의 다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 뭐 철강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수산 그리고 비료, 사료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맞다. 뭐 동원 수산? 예. 그거 어제 잘 파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떨어지면 또 결국은 다 결과론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베팅을 했다가 어제 어느 정도 고점, 장 초반 고점에서 저는 팔았고요. 좋았어요. 좋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사료주를 좀 넘어가면 사료주는 일단은 진짜 이게 맞는 주식인가라고 할 정도로 현대사료는 뭐 계속해서 점상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 주식은 일단 사료주에서 일단 좀 제끼겠습니다. 사료주로 한다면 뭐 현대사료 치우고 일단 뭐 현대 OMB라든지 뭐 조비 이런 종목들은 최근의 흐름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료 관련주 당분간은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절대로 급하게 오를 때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 원전주부터 무슨 테마주 다 관심 없을 때 빠질 때 사놓으셨다가 며칠 기다리시면 살 수 있는 기회 옵니다. 예. 이건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김민수 대표님께 삼성전자를 좀 팔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수의 나는 팔았소, 염정의 나도 팔았소, 김민수 염정의 나팔. 신설 코너로 저희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매도의 미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유익했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SC팀의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